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마지막 11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함께 소통했던 그 좋은 여운이 저에게 있습니다. 음, 그 마음, 그 여운을 그대로 담아서 다음 것까지 녹음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을 맞이하고 계시겠네요. 축하합니다. 10월을 시작하셨군요. 여러분들은 10월을 이렇게 맞이하시니까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가을을 좋아해서 10월, 11월 되면은 약간 설레어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또 환절기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감기, 몸 상태 항상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눔을 하면은 드디어 이 하얀 책과 안녕하게 되네요. 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맡김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내맡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내맡기며 사셨나요? 이 저자는 내맡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맡기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힘 빼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무력한 상태처럼 상상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낌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291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뭔가 다가왔을 때, 닥쳐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맡긴다는 것이, 뭐 어떻게든 흐르는 대로 되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상황에서 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혹시 저항하고 있진 않나? 내 마음이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가진 않았을까? 생생하게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는 힘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맡김의 시작에서 자신이 지금 나는 지금 어떻지? 뭐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대한 거겠죠. 이 책 표현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지? 292쪽입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영적 성숙을 하면은 항상 그 맑은 상태, 뭔가 다 초월한 상태를 상상하고 사는데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에 더 방점을 찍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원히 저항을 안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자고 작가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불행하고 두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293쪽입니다. 당신이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불행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누가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의 불행한 기분을 의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것과 동화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 과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93쪽 제일 아랫줄입니다. 당신은 불행이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줌으로써 그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계신가요? 작가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다. 마음의 에너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대부분의 산업이 불행, 뭐죠? 두려움, 불안, 시기, 그런 것들에 뒷받침하고 있죠. 특히 광고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음, 내맡긴다라는 표현에서 사실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라고 봤을 때, 인간관계에서의 내맡김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맡김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흥미로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96쪽인데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뭔가 기만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이용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표현이 좋았는데요.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맨 마지막이죠.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아니다가 되게 하십시오. 이 부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그분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인 저항을 가져오나요? 아니면 평안한가요? 아니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비심에 가까운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이 몇 개월 동안. 그 중에 최근 일주일 동안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남편은 그저 현상, 사실 저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인 뭔가를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장면에서 내 에고가 그것을 해석을 함으로써 제가 관찰한 것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저를 희생자의 위치로 가져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되게 이렇게 화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밤에 그 남편이 퇴근하면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그런 제 마음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 주어 읽은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나뉘어져 있지 않다.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은 내 고통이고, 저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내 행복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따지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멈춰서 돌이켜보니까 억울함이었는데, 근데 그 억울함도 돌이켜보니까, 사실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도 겪게 될 고통,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제 삶에서 제가 선택해서 온 힘듦인 건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화를 내므로써 어, 나를 뭔가 대변하려는 그런 모진 마음이 있더라고요. 며칠째 그래서 참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서 좋긴 한데요. 저는 아직 수련 중인 인간이라 언젠가 빡쳐서 또 한번 탁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후회하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에너지를 했을 때 싸우고 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일어난다 될까요? 불편하게. 오히려 그 마음을 그냥 가만히 관찰자가 됨으로써 얻는 어떤 평화로운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뇌막힘과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트로 나오는 표현이죠, 저항. 저는 이 표현을 보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 포함해서요. 얼마나 많은 장면에서 우린 저항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저항에 대해서 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저항은 힘을 가장한 연약함이요 두려움이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느낄 때, 그때 내가 방어적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공격적이 될 때, 오직 내가 내 관점과 의견을 고집할 때,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어라는 주장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는 어떤가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최대한 충분히 느끼면서 의식하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이 한창일 때 당신은 갑자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는 너의 그런 유치한 무의식 같은 건 난 초월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래 말로만 뭐 그래 좋아 네가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에고의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저 평화롭게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면서 상대방의 마음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 그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 고통,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116쪽에 나온 표현인데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것을 되풀이한다라고 합니다. 흥미롭죠. 만약에 엄청 뜨거운 게 있는데 거기에 한번 데웠는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뜨거운 줄 알면서 계속 손을 대는 거죠. 사실 손은 다 까져가고 있는데 314쪽의 질문이 우리에게 그런 한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09쪽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 보십시오. 그 고통을 완전하게 느끼십시오. 단, 고통을 이용해 당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냥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동안 그 고통이 곧 나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속박된 자신을 날려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11주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읽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도 이 책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나누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쇠덩이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재난을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세요. 우리는 아마 이 연금술사가 되는 여정에 있어서 아주 저 앞에 출발선을 조금 맛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때때로 제가 느끼는 평화도 사실은 내 삶에 큰 사건이 없어서 이런 거지. 있으면 나는 바로 반발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솔직히 인정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지독히도 반복해서 말해줬던 이 한마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덮고 나서도 때때로, 그리고 가급적 길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각자 한 달간 이제 책 없이도 그동안 읽은 내용을 벗삼아서 한번 지금 이 순간 현존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음, 각자 지금 여기에 살다가 11월 초에도 반갑게 다섯 번째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11월 초에도 뵐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